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지금 연기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 기사를 공유했는데, 이 관련 기사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청문회 이틀을 앞둔 현 시점에서 청문회 증인 요청 합의를 못해가지고, 이 법령상으로 보면요, 청문회 5일 전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도 못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 좀 미루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청문회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 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 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명심해야 하는데 자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별의 순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당 대표에 대해서는요, 2011년도에 별의 순간이 떴었는데 그 순간을 놓쳐갖고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별의 순간을 인용을 해서 방해할수록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된다. 이 얘기는요, 결국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하고 닮은 꼴이 굉장히 많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소통력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그런 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돌았는데, 벌써 이준석 대표가 그 별의 순간은 인용해서요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검수완박 법안 번복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껴안고 계속해서 보호 논리를 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이 반발, 비판, 이 공격을 막기 위한 사전 선제적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온 바 있는데, 오늘 장관 인사청문회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한테 별의 순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최강욱 의원, 말도 많은 사람이죠. 최강욱 의원, 지금 오늘이 아니고 지난 28일이네요. 28일 날 5시에 법제사법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여기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참석했고, 또 남녀 보좌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화상회의에. 그런데 이 화상회의에서요, 한 의원이 갑자기 얼굴이 안 보였어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굴이 화상회의에 화면에 뜨지 않으니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A 의원이, 동료 A 의원이, 이 A 의원은 여성 의원이 아니고 남성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 중에요, 여성인 사람은 이수진 의원 동작을 딱 한 명인데, 이 이수진 의원은 이 화상회의에 참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원은 남성 의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굴이 못생겨서요 라고 농담을 하니까요, 최강욱 의원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해서 A 의원을 행동을 다시 묻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성적 표현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당내 회의라고 하지만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참석한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지금 비판적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마저도요, 당이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힘이 들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요, 이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특정 놀이를 뜻하는 XX라고 말한 것이, 즉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 성적 표현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다. 회의 참석자의 문제 제기나 항의가 있다면 성실히 해명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지금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 보좌진의 문제 제기를 받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요. 짤짤이하냐라고 물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직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짤짤이게 발음이 말이죠. 뭐라 그럴까? 이 성적 이 희롱, 비하 이런 표현과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최윤실 관계자가 이 조선닷컴에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다. 왜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냐?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최강욱 의원실에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검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매일같이 대안 마련에 지금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지금 이 박범계 장관한테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법 제의를 요구해 달라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밝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은 제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대검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또 이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의 검수완박 법안 제의 요구 심사를 의뢰해 달라라고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부로 넘어오면 법률 공포를 하게 되어 있고 15일 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서요. 국회로 관련 법안을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 이의서가 바로 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의를 요구했을 때 붙는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검은요, 이렇게 박범계 장관한테 제의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라고도 요청을 했지만은 법제처에 대해서는요, 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해 지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검은요, DNA법이나 공수처법이 국무회의에 오르기 전에 법제처가 대검의 의견을 물었던 전례가 있다. 이러한 이 전례까지 들이대면서 반드시 박범계 장관 제의 의견을 좀 제의를 요구해 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JTBC 대담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박병석 중재안은 양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 검사완박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제의를 요구한다 한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줄 리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결국 뭐냐?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요, 단순한 공세가 아니라 그만큼 이번 법률안의 우연성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또 이 공수처 설치 이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존립 의미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존심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요구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검수완박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자의 중대 범죄 공백이 개혁이냐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라 있는 한윤옥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어느 선진국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나라는 없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당 얼마나 잘못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한윤옥 부장판사가 법률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검수완박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이 기고문 내용을 여러분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수단은 수단이고 기소는 목적인데, 이 수단과 목적을 분리해서 사실상 긴장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 즉 검찰과 경찰의 분산코자 하는 유례없던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요,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는 요건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에서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은 검사가 그렇다고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함에 있어 경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를 리뷰하고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할 경우 경찰이 당연히 이를 이행하는 실무가 선진국들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최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선진국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수사주의라는 표현을 마치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인 양 잘못된 전자에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2021년부터 시행된 이 개정법, 즉 검경수사권 조정이잖아요. 이것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권 행사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유명무실하고 말았다. 그러면서요, 그에 따라서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결과는 이미 증거 기록의 부실화로 일선 재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종전 개정에 따른 제도의 공백을 메워던 검찰의 보안 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손발을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 구구절절이 굉장히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국가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 가능케 제한한 죄형 법주주의 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검사의 법률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제약 없는 경찰 수사를 가능케 하는 것. 지도도 고삐도 없는 수사권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세상에 풀어놓음과 동시에 종래 검찰이 책임져 왔던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른다라면서요, 권분수 완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민주당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괴리 속에서 발생할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할 몫이 된다. 예, 그만큼 국민의 손해가 크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요,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결을 위한 필수 행위인 입법조사 등 심의 과정 일체를 국회와 긴장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에 뚝딱 떼어 넘겨버리고 국회는 그 심의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도 하지 말고 의결만 하려고 한다면 입법권은 제대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 제가 이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직 판사의 반대 논리,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검수완박에 관한 반대 여론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문제점의 실체를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 한유록 부장판사의 의견 여러분들께 공유 차원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